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회계관리, 재무회계, 점표 입력의 메인 매출 점표 입력입니다. 자, 클릭하면요.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를 입력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를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 점표는 그 외의 거래를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되면 일반 점표에 입력할 거래와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할 거래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래는 점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입력할 때 부가세 신고해야 할 거래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 나머지는 일반 점표 입력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화면과 보면 구성이 뭐가 다르냐면요. 상단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됩니다. 상단은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단은 그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곳입니다. 즉 분계를 하는 곳입니다. 상단에 입력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입력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반영이 됩니다. 하단의 내용은 일반 점표 입력의 내용하고 똑같은 것으로서 해당되는 내용은 일반 점표 입력에 입력한 내용과 합쳐져서 해당되는 장부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일을 입력하는 롤과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점표 입력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많을 경우 일자란에서 일을 입력하지 마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최단을 치는 게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달에 거래가 적을 경우에는요, 우측, 올란 옆에다가 일자를 쓰시는 게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편의사항이므로 사용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 위에 일자를 길렀을 경우 아래쪽에 일자란에는 일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일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와 엔터를 쳐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번호는 이제 점표 번호입니다. 이 유형에 커서가 가니까 밑에 하단에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단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시는 것이므로 그 신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아래 유형을 보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의 11번 과세를 골랐다고 하면 유형 자리에다 11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매출은 물건을 공급한 거고요. 매입은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1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씁니다. 즉 부가세 거래 관련해서는 증명서류를 뭘 발행하고 뭘 받았는지에 따라서 신고서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번호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품목에는 이제 매출에서는 우리가 공급한 품목을 쓰면 되겠고, 매입에서는 공급받은 품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품목이 2개 이상일 때는 상단에 복수거래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축키 F7라고 보이죠?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품목 자리 클릭하고 복수거래를 누르면 이렇게 품목을 쓰라고 나오고요.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과 단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량과 단가는요, 공급한 또는 공급받은 수량과 단가를 넣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수량이 10개고 단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그 수량 단가를 동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곱하기를 해서 공급가액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과세면, 과세가 10% 부가세 붙인 걸 말하거든요. 부가세 10%가 옆으로 곱해서, 10%에서 옆으로 표시됩니다. 옆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가세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부가세가 표시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공급처명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외부 발행했을 때 입력합니다. 이 외부라는 말은 이 회사의 프로그램이 아닌, 이 회사는 K랩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K랩인데, K랩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이 자리에다 입력을 합니다. 전자란에 1번이라고 쓰시면 제가 1번 써볼게요. 이렇게 여라고 표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뜻이고 K랩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발행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K랩 프로그램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면 전자란을 지워놓으시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거래 자료를 끝까지 하단까지 채워서 넣습니다. 하단까지 채워 넣은 다음에 메인 창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누르시면, 그리고 발행을 하시면 이 자리에 여가 찍히게 됩니다. 시험 볼 때는 K랩 안에 들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외부 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전제하에 전자란에 1번으로 넣도록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지문에 나오면 여기다가 1번, 열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말이 밑에 나와 있어요. 0번 분계 없음. 이 내용은 분계할 필요가 없거나 나중에 분계하고자 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기능입니다. 1번 현금은 전액 현금으로 물건을 팔았거나 전액 현금 주고 물건을 사왔을 때 씁니다. 2번 외상은 전액 외상 매출금으로 거래했거나 전액 외상 매입금으로 거래했을 때 씁니다. 자, 그 외에는 3번으로 입력합니다. 4번 카드는요, 카드 점표를 발행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고자 하거나 카드 점표를 받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카드 점표를 발행하거나 카드 점표를 받으면 유형에서 카자가 시작되는 것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카자가 시작되는 거, 유형이 카자가 시작되는 것이고 유형이 카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내용이 팔았을 때는 미수금, 사왔을 때는 미지급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분계번호 4번을 하면 빠른 분계를 해줍니다. 빠른 분계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단에 쓰고 하단에 일반 지역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회계 처리를 좀 더 빨리 해주고자 만든 기능입니다. 조금 그 분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10개를 단가 1,000원에 팔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보죠. 유형은 곧바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오고요. 여기에 공급처를 갖다가 한글 두자를 치거나 F9를 눌러가지고
한글 치거나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전자계산서를 방해했다 그러면 1번이라고 넣습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발행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기본값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통과하시면 되고, 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워버리고 싶으면 0번을 넣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1번 이렇게 하시면, 제품 팔았다면 기본값이 제품 매출로 나와요. 예. 우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환경 등록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겁니다. 시험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현금이 이렇게 차전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부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2번 이렇게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판 물건이 제품이면 또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3번 혼합을 하게 되면요. 혼합은 전부 현금으로 판 것도 아니고 전부 외상으로 판 거 아닐 때, 그럴 때 혼합이므로 뭘 받았는지, 전부 뭘 받았는지 프로그램이 모르는 상태이므로 엔터를 쳐서 차변에다가 3번을 치시고 차변하고 그 받은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섞였다고 혼합이고요. 4번 카드는 언제 쓰면 되냐면 유형이 카로 시작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제품을 팔고 카드 점포를 발행했다 그러면 17번을 고르거든요. 17번 고르고 나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부터 해볼게요. 제품 팔고 카드 점포를 발행하면 외상 매출금 해야 되니까 제품을 팔지 않고 상품 제품이 아닌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을 팔았다 해보죠. 비품을 팔고 카드 점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카자가 들어간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카드사를 골라요. 카드사를 골라놓게 되고요. 카드사 고르고 이제 분개할 때 카드로 팔면 외상이잖아요. 근데 상품 제품 팔지 않았으니까 미수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분개번호 4번을 하면 미수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메인 매출 점표 거래자를 입력을 할 텐데 그 입력을 하면 금방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에 있는 번호는 빠른 분계를 위해서 우리한테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 꼭 4번을 쓰지 않고요. 3번 혼합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미수금, 카드사 입력 이렇게 해도 다 맞는 겁니다. 아래쪽에 분계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면 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분계를 빨리 해주기 위한 그 번호는요, 이 분계하기 위한 유형 번호는 어디까지나 빠른 입력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기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채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래쪽에 회계 처리가 맞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습을 할 때 이왕이면 프로그램사에서 빠른 분계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기능을 쓰면은 당연 좋은 거죠.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계 빨리 하라고 만든 것이므로. 그래서 이 내용이고, 시험 볼 때, 분계 없음은 나온 적이 없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1, 2, 3, 4번을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날짜 넣는 자리에 보시면 변경이 있는데 이거 일반 점표하고 똑같아요. 기본값은 올 단위로 넣게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달치 넣고 싶으면 변경을 눌러서 그 달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기본값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상단에 빠른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위해서 전체 입력, 전자 입력,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고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의 과세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입력에서 날짜를 쓰고 유형에서 11번 증가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즉 매출의 과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11번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만 쭉 넣고 싶다 그러면 11번 해놓고 유형 고르지 않고 쭉 퍼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빨리 입력할 수 있죠. 매출의 카고는 카드 점포 발행한 거고 팔고 매출의 면세는 계산서 발행한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빠른 입력을 위한 건데 시험 보실 때는 세금계산서만 다 발행하거나 카드 점포만 발행하거나 계산서만 발행하거나
세금 계산서만 받거나 카드 점수 받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요. 맨 앞에 전체 입력에다 넣고 유형을 고르시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학습할 때요. 그 다음에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상단에 선택하는 부가가치세, 부가세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중요한 것을 좀 잠깐 책을 보면서 프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